안녕하십니까. 삼양식품에서 구매 SCM 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세혁이라고 합니다. 생존과 성장을 위한 유통과 글로벌 전략이라는 주제에 저희 삼양식품의 글로벌 성장 히스토리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저희 삼양식품이 수출 확대를 통해서 매출과 이익의 증가와 그에 따른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벨의 유통 포럼에 저희를 불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간단히나마 공유드려서 글로벌 진출을 고민하시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특히 식품 해외 사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시사점 하나만이라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삼양식품의 과거부터의 글로벌 진출 및 제품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수출을 통해 현지 유통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준비했던 사항들을 핵심 성장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한 시사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은 1961년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노크를 해왔습니다. 1969년 베트남에 첫 라면을 수출하는 이래로 1972년 브라질 공장을 설립, 1974년 미국 LA 지사를 설립했고 1983년에는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1992년 중국과 수교하기 전인 1991년 중국 청도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지금은 모두 정리된 해외 도전의 역사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기에 좀 무모하리만큼 해외 공장 설립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때 해외 공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라면이라는 제품이 가진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들은 전 세계 모든 인종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아이템이고 상온에서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고 조리가 간편한 점, 그리고 그에 비해 제품이 주는 풍성함 등 만족도가 큰 아이템의 장점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창업 시 그러했던 것처럼 공장을 설립하고 만들어진 제품을 현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오면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브라질 공장, 미국 공장, 중국 공장의 실패를 통해 받은 레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의 업스트림, 원재료 조달에 대한 경쟁력이 부족한 상태의 공장 설립은 제조 원가, 품질 등에 대해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가격과 품질의 경쟁력이 없으면 현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시장의 유통 환경, 유통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소비자가 저희 제품을 구매하기까지의 유통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에 따른 효과적인 판매 전략이 수반되지 않는 막연하게 만들면 팔리겠지 하는 공장 설립은 모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주요 국의 판매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에 한국 생산 수출품으로 판매를 학습한 뒤 현지 유통시장에 대한 확실한 전략 방향을 세우고 생산을 위한 원재료 조달, 한국의 생산 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후에 그 다음 해당 국가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해외 생산 기지를 설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양의 제품 개발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저희 삼양식품의 제품 개발 역사를 보았을 때 1963년 대한민국 최초의 라면 출시를 시작으로 최초의 기름에 튀기지 않는 겉면을 출시했고 최초의 컵라면, 최초의 인스턴트 냉면 등 유형이든 맛이든 제조 방식이든 다양한 제품 개발을 시도해왔고 많은 첫 번째 제품을 출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부족한 영양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라는 아이디어로 한국 최초의 라면을 가져온 도전 정신에서 시작되어 음식이 가지고 있는 본질, 맛과 영양을 넘어서서 또 다른 즐거움과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불닭볶음면 같이 통념을 깬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첫 시도들의 역사와 레퍼런스가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출액 성장 추세입니다. 삼양식품의 해외 수출의 본격적인 성장은 2016년부터 시작됩니다. 중국,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2016년 930억, 1000억이 안 되는 실적에서 올해 2024년 목표는 9,900억 원으로 현재 추세를 보았을 때 1조가 넘는 수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8년 동안 약 10배가 넘는 성장을 이루었고 연평균 성장률은 35%에 달합니다. 단일 식품 수출 기업으로는 수출액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저희보다 매출 규모가 큰 식품 회사들이 여럿이 있지만 수출 규모는 저희가 가장 큰 식품 기업입니다. 타 회사들은 M&A를 한다던가 현지 공장 투자를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과거에는 해외 공장 설립 기반의 글로벌 진출 전략이었다면 현재는 한국 생산으로도 충분히 현지의 유통망, 메인스트림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물류비, 관세 등으로 인한 현지 판매 가격의 한계, 육류 성분 등의 제한으로 인한 제품의 확대의 한계는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좀 더 현지 판매 기반을 공고히 한 다음에 그 다음 현지 공장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양식품은 전 세계 약 99개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본사와 3개의 생산 사업장이 있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의 해외 판매 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입니다. 유럽 법인은 연내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판매 법인과 더불어 계열사를 통한 현지 물류 전문 법인을 판매 법인이 있는 국가에 동시에 설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뉴저지의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상해, 청도, 천진, 광저우의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역별 물류 창고를 통해서 물류비 절감 및 배송 기간의 단축을 통해서 중국 지역별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물류 전략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이 없어서 발생하고 있는 약점, 생산 공급의 리드타임이 길다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판매에서 물류, 즉 서플라이 체인의 다운스트림 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매 법인과 물류 법인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로 해외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세계 소비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닭이 세계적으로 열풍이 부는 이유로는 불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차별화된 매운맛으로 계속 먹게 되는 맛과 먹는 모습으로도 재미를 전달하는 컨텐츠로서의 즐거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각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예의 깊게 주시하면서 고객과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불닭으로 재미있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공유하면서 불닭이 가지고 있는 매운맛을 통해 만들어지는 스토리들을 확대하고 그것을 재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는 이터테인먼트의 매개체가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불닭의 정체성이자 방향성입니다. 지금까지 삼양식품의 역사와 글로벌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품의 현지화 전략입니다. 수출을 통한 유통시장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국의 검역 규정, 표기사항 규정, 필요 인증 등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국의 규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속적으로 서치하고 업데이트하여서 연구소의 제품 개발 초기부터 품질 부서의 인증 취득, 디자인 부서의 표기사항 규정에 대한 이해 등 많은 제약을 감안한 상태에서 NPD, 신규 제품 개발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근은 특히나 자유무역 기조의 쇠퇴와 비관세 수출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서 각국의 규정에 대한 정보 확인 및 그에 따른 제품 개발 운영을 고도화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디자인, 수출 시 품질 검수 등의 전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각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서 각 국가 규정에 맞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러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삼양식품이 100여 개국의 규정에 맞추어서 수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핵심 역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성장 요인은 유통 현지화 전략입니다. 삼양식품은 수출 단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요 타겟 시장을 선정하여 유통 전략 고도화에 집중했습니다. 해당국의 유통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요 플레이어들은 누가 있는지, 현재 거래하고 있는 파트너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지속적으로 평가 분석하여서 각 해당국의 유통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유통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장 정보의 그레이존을 최소화하도록 분석과 평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최선의 파트너를 찾고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과 최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 현지 유통사와 브랜드사인 저희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익 쉐어의 투명성을 가져가서 파트너와 길게 롱런,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음 저희의 핵심 성장 요인은 수평적 글로벌 조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 사업부와 해외 사업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일즈와 마케팅 등 어느 특정 조직만 해외 사업을 관장하지 않고 모든 미들, 백 오피스의 부서들이 한국을 포함한 각 해외 시장을 적절히 지원하는 형태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이슈 해결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협의하고 수평적으로 통합되게 움직일 수 있는 수평적 조직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글로벌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구축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PI 변화 관리를 지속하여 각 조직의 글로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조직이 글로벌 역량 고도화를 각 조직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거의 저희 글로벌 사업의 역사와 저희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시사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제품군들은 흔히 수출 효자 품목이다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수출 효자 품목들을 관찰하다 보면 대체로 비슷한 제품 주기가 발견이 됩니다. 처음 단계에서 제품의 자체 경쟁력이던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바람이 불던 어떤 사유로든 수출이 잘 되기 시작하면은 모두가 주목하게 됩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에 언론에서는 수출 성공 사례를 거듭 확대 재생산합니다. 이 즈음에 식품 박람회에 나가보면 그 제품군의 동일한 컨셉의 다수의 브랜드 제품들을 목격하곤 합니다. 너도 나도 이 제품군을 들고 나와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과다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해당 산업 경쟁력 전반의 하락이 다음 수순이었습니다. 아래에 나열한 유자차, 막걸리, 알로에 음료에서 한 번쯤은 보았던 모습이고 최근에 냉동 김밥에서 앞선 제품들의 기시감이 느껴지는 듯도 합니다. 모든 효자 품목들에는 다양한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유자차는 과육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우수한 맛과 품질, 막걸리는 한류의 영향과 전통주에 대한 높아진 관심, 알로에는 차별적 식감과 음용성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 해당 사업이 어려워진 데는 비슷한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이 격화되어 품질과 수익성 저하되는 결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 제품을 취급하는 소수의 수입 유통상들에게 같은 류의 제품을 한국의 많은 제조업체, 수출업체가 경쟁하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품질을 희생하면서 제품의 경쟁력 자체를 악화시키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생각하시는 업체분들이 더 큰 시장을 위해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한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글로벌 시장을 좁히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소위 히트 상품이 된 후 국내에도 많은 미투 제품이 나왔고 중국 및 해외에도 많은 짝퉁 제품들이 출시되었지만 저희는 저희의 매운맛과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또한 고객의 니즈를 귀담아 반영하여 새로운 불닭 시리즈 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100개국에 달하는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탓에 각국의 다양한 규제에 신속히
그리고 꾸준히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최근 덴마크 당국에서 불닭볶음면이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최근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프닝일 수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대응하여 리콜을 취소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화를 통해 수반되는 이렇게 많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유통시장 정보의 고도화 노력, 각국의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서칭 자사나 그리고 전 조직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한 꾸준한 노력이 없다면 글로벌화에 따라 수반되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 이 글로벌화를 위한 사명의 비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위대하게, 저희 삼양식품의 광고 캠페인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평범함에서 위대함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충실하게 해야지 위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저희 삼양식품의 글로벌을 함에 있어서의 기본 마음가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기준 글로벌 라면 시장은 69조로 현재 저희 삼양식품의 글로벌 MS는 약 2.9%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아직 많이 미비한 수준인데 전 세계 인스턴트 라면 시장은 연평균 6.2%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2.9%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6.2%를 성장해야 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63년 된 삼양식품이 앞으로 60년, 100년 지속하려면 글로벌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삼양식품을 글로벌로 이끈 평범함이 위대함을 만든다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